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까지 화내세요? 요즘 세상에 김치 사 먹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요즘 세상에 김치 사 먹으면 되면 너희는 왜 내 김치를 가져갔어? 혜진아, 네 손으로 담가 먹거나 사서 드리던가 하지 왜 내 김치를 도둑처럼 나 없을 때 몰래 가져가? 네 친정은 네가 챙겨야지. 내가 힘들게 담근 김치까지 가져다 바쳐야 하니?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그냥 조금 가져간 거잖아요. 조금? 조금이야? 큰딸, 작은딸 주려고 준비했던 김치까지 싹 다 가져갔으면서 그게 조금이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 무시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70대 후반 김순애라고 합니다. 작년 김장철 아들 내외에게 당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사연 들어보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 저는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가정을 꾸리며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고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젊었을 적을 추억하면 어린 시절의 아들, 딸들을 키우기 위해 한밤중부터 일어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감자밭과 논을 돌보는 제 손은 항상 거칠었지만 자식들을 위한 마음은 따뜻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아직 깜깜한데. 영수야, 엄마가 지금 이래야 너희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단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있어라. 엄마도 밥 먹고 가요. 맨날 안 먹고 나가면 힘들잖아요. 엄마는 괜찮아. 네가 밥 잘 먹고 크는 게 더 중요하지. 막내 아들 어린 영수는 제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만은 기억 속에 남았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첫째 딸은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농촌 생활을 벗어나 도시로 떠나기를 꿈꿨습니다.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주 볼 수 없는 탓에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서운했습니다. 둘째 딸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자신만의 생활을 꾸려갔고 착한 우리 둘째는 가끔씩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영수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이 덜 들고 자신보다는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 영수가 어렸을 적부터 조금 더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더 많은 신경을 썼지만 영수는 오히려 저희 이런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어. 엄마,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공장 다니면서 돈이나 벌면 되지.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면 안 된다. 공부해서 너만의 길을 찾아야 해.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기의 아들의 이런 말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아들에게 강하게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딸보다는 항상 아들인 영수의 미래가 걱정스러웠지만 사랑으로 영수를 보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지 않고 일찍 취직해서 돈 벌기를 원했던 영수는 자신의 바람대로 공장을 다니게 됐고 저는 그런 영수의 선택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지금의 며느리인 혜진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혜진이를 처음에 봤을 때는 착실하고 부지런해 보여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영수를 잘 챙겨줄 거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을 믿으며 결혼을 시켰지만 결혼 후 둘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혜진이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대로 살기 바빠요. 아휴, 내가 너희한테 뭘 바란다고 그러니? 그냥 너희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결혼 후 몇 달간은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곧 영수와 혜진이는 제 바람과는 다르게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서운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루는 애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설날이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시댁을 먼저 챙겨야 했기에 저는 막내 아들 영수가 혜진이와 설 명절 당일에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설날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막내 아들 부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설날 당일 아침 영수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수야,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니? 혜진이도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엄마가 미리 설날 음식 장만 다 했다. 떡국 다 끓여놨으니까 시간 맞춰서 얼른 와.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왜 못 오는데? 어제는 분명히 아침 일찍 떡국 먹으러 오겠다고 했잖니? 혜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들를게요. 아휴, 그럼 진작 얘기라도 했어야지. 나 혼자 아침부터 준비 다 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엄마, 미안해요.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됐어, 알았다. 혜진이한테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전해줘. 영수에게 미리 혜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봐서 설날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놨는데 아파서 못 온다는 말이 서운하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넘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답니다. 설날에 오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몇 주 뒤에 영수는 혜진이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구나. 너희 보려고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어서 앉아라. 밥 준비해놨다. 어머니, 저희 오래 못 있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예요. 그래도 얼굴 보니 좋다. 좀 앉아라. 내가 혜진이 너가 좋아한다는 갈비찜이랑 너희 좋아하는 전까지 다 해놨다. 너 주려고 설날에 했는데 아프다고 해서 못 먹녀서 내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 엄마,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희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준비한 건데. 너희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던 반찬도 다 해놨다. 요즘 저희 기름진 거 잘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에휴, 조금만이라도 먹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 먹는 거 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엄마, 혜진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잘 먹지도 못해요. 그냥 과일이나 좀 먹고 갈게요. 그럼 밥은 안 먹더라도 내가 깎아 놓은 배라도 먹어라. 이건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온 거야. 여기 한 입 먹어봐라. 달고 맛있지 않니? 맛있네요. 근데 저희 정말 시간이 없어서 오래 못 있어요. 이따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약속이면 다음에 와도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서운하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데 좀 더 이야기하고 가면 안 되겠니? 엄마, 다음에 시간 여유 있을 때 다시 올게요. 오늘은 진짜 시간이 없어요. 맨날 다음이니 그 다음이니 하는데 결국 다음이 오기는 하더냐? 그래도 이따 싸가라. 갈비찜도 담아 놓을게. 어머니, 저희 그냥 두고 갈게요. 요즘 이런 음식 먹을 일이 잘 없어서요. 그래, 알았다. 너희는 늘 바쁘니까. 다들 바쁘지. 그래도 엄마는 너희 얼굴 보는 게 하루에 가장 큰 일이다. 알겠지? 네, 엄마. 다음엔 더 오래 있을게요. 죄송해요. 그래, 바쁘다고 하니 얼른 가라. 어쩔 수 없지. 조심히 가라. 그래도 다음에 오면 좀 더 오래 있다 가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두 사람이 떠난 뒤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은 음식을 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더 외롭냐? 아, 이게 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들에게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제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을 보면 그렇게 서운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됐을 때 이번만은 제 생일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도록 아들 내외에게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서운한 마음에 이날은 제가 먼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지금 뭐 하니? 바쁜가? 아, 엄마, 뭐 별로요. 지금 혜진이랑 TV 보고 있었어요. 왜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이 무슨 날이었더라?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늘 내 생일이다. 올해도 너희는 잊은 모양이구나. 생신이셨구나. 엄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 거 깜빡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생일 꼬박꼬박 챙기고 그래요? 다 커서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혜진아, 그래도 생일은 사람의 하루를 기념하는 날인데 혜진이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는 것처럼 나에게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줄 수 있잖니? 어머님, 그런 건 좀 다른 거죠.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걸로 서운해하시진 않으세요. 바빠서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바쁘다 해도 잠깐 전화할 시간도 없단 말이니? 항상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3년째 생일을 기억 못하니 이번만은 좀 서운해서 전화한 거다. 엄마, 요즘은 생일날 꼭 챙기는 시대도 아니고 다음에 시간 날 때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괜한 말로 너희에게 부담을 줬구나. 어머님, 솔직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 다들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도 부모님 생일에 막 챙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 다들 그럴지 모르지. 이것저것 바라지도 않고 나는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전화해서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길 바란 거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서운하셨다면 진짜 다음엔 전화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미리 알람 맞춰 놓을게요. 결혼한 뒤 아들과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나 연락에 대한 기대를 점점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 김장철이 됐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먼 곳에서 살고 있어서 저는 매년 김장을 혼자서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아이들이 제 김치만 먹으려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김장을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김장하며 자식들에게 김치를 보내줬지만 올해는 특히 허리도 좋지 않았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근거리에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대했던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들 내외에 돌아온 반응은 무성의하고 냉랭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아, 엄마. 이번 주말에요. 혜진이랑 좀 쉬려고요. 왜요? 다름이 아니라 벌써 김장할 때가 돼서 주말에 김장 좀 하려고 하는데 너랑 혜진이 좀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올해도 내가 혼자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유독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너희가 양념이라도 무치러 오면 좋을 것 같구나. 김장요. 엄마, 올해는 우리 그냥 사 먹을게요. 엄마 김치 맛있기는 하지만 굳이 양념집에서 힘들게 해야 한다면 그냥 혜진이랑 사 먹을게요. 영수야, 사 먹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든 건 다르지. 너희가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고 너도 주말에 가끔씩 올 때마다 묵은지도 가져가잖니. 사 먹는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올해 더 많이 챙겨줄 테니까 양념이라도 같이 해서 먹자꾸나. 근데 엄마, 그거 엄청 힘들잖아요. 요즘 혜진이도 피곤해 죽겠는데 김장까지 도우러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마트에서 포장 김치 사서 먹어요. 그렇게 맛도 괜찮고 굳이 힘들게 김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트 김치도 좋지만 내가 너희 먹을 걸 정성껏 만들고 싶어서 그런다. 너희가 와서 도와주면 빨리 끝날 텐데. 어머님, 솔직히 어머니 김치 맛있기는 한데 김장할 때 나는 젓갈 특유의 냄새가 별로예요. 그거 하느라 손 다 트고 힘든데 좀 그렇잖아요. 저희는 올해 그냥 사 먹도록 할게요. 일해야 하는데 주말에 양념 무치면 업무에 지장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먹을 것만이라도 양념 묻히는 것도 싫으니? 나는 너희 잘 먹이려고 하는 건데.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누가 김장 해 먹고 그래요. 엄마가 보내주니까 우리도 그냥 그때그때 먹었던 거죠. 올해는 그냥 적당히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다가 허리 더 나빠지시면 어쩌려고요? 무리라니? 내가 너희들 먹일 생각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럼 너희는 절대 안 올 생각이구나. 엄마, 저희는 진짜 시간이 안 돼요. 혜진이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저도 이번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김장보다는 쉬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포장 김치로 충분하니까 굳이 힘쓰지 마세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싫다니 어쩔 수 없지. 내가 혼자 하겠다. 네,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몸 상하지 않게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올해는 힘드시면 그냥 마트에서 사세요. 요즘엔 정말 괜찮은 제품 많으니까요. 저희도 그냥 그렇게 사 먹는 걸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리는 더 욱신거리더군요. 괜한 기대를 했던 제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을까? 너희들 먹으라고 하는 건데, 나 혼자 하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구나. 그래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저는 허리가 아픈 그 해에도 혼자서 아들, 딸에게 줄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야속한 며느리와 아들이 미웠지만 힘든 가운데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조금씩 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과 냉랭한 태도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내외의 김장김치만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도 아들 내외의 김치도 마련하고 영수와 혜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김치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의 김장철이 또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을 맞이했지만 허리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작년보다 통증이 더 심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뻐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는 김장은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멀리 살고 있는 큰딸과 작은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우리 엄마 김치라고 하니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이번에도 혼자서 배추와 재료들을 손질하며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김장 준비를 위해 절인 배추를 뒤집으며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구나. 아침 일찍 무슨 일로 전화했니? 네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구나. 어떻게 전화를 다 했니? 요즘은 잘 지내는 거니? 뭐, 그럭저럭요. 요즘 일도 바쁘고 집에서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전화해주니 고맙다. 엄마는 네 소식 들으니 힘이 난다. 혜진이도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무슨 일로 전화했니? 엄마, 이번에 김장철에 맞춰서 엄마 집에 좀 갈까 해요. 저랑 혜진이 둘 다 휴가를 냈거든요. 정말이니? 그럼 네가 김장 도와주러 온다는 말이구나. 아이고,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너희 둘 다 이렇게 신경 써주니 올해는 엄마가 마음이 정말 든든하구나. 아, 뭐 그렇긴 한데 꼭 김장을 도우려고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겸사겸사 쉬러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김장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기쁘구나.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엄마 혼자 하기엔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서 말이다. 너희들 휴가까지 내면서 온다고 하니 배추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할게. 너희 거 이번에는 좀 더 넉넉히 담그는 게 좋겠구나. 알았어요, 엄마. 근데 혜진이는 김장을 잘 못하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혜진이 액젓 냄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거들다가 쉬어야 할지도 모르니 미리 그렇게 알아두세요. 어머님, 저예요. 혜진이에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혜진아. 네 목소리도 들으니 반갑구나. 나는 뭐 그럭저럭이지. 휴가를 냈다면서? 김장철 맞춰서 휴가 냈다고 하니 고맙구나. 올해는 너희가 와서 도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 김장. 물론 도와드리긴 할 텐데 제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엄마는 너희 오는 날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이번에는 꼭 같이 하자꾸나. 그렇게 아들 내외와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속을 잘 어겼던 애들이었기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아들 내외가 철들었기를 바라면서 곧장 배추를 더 사고 양념을 더 준비했어요.
아들 내외가 도와주길 바라면서도 속으로는 또 실망만 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김장을 할 생각에 아들 내외가 오기로 약속한 며칠 전부터 김장 준비를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물론 허리와 손목이 많이 아팠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배추와 양념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영수랑 혜진이가 도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애들이 철이 들었나. 올해는 김장철에 맞춰서 휴가를 냈다고 하니 새삼 기특하네. 힘들어도 함께하면 즐거울 거야. 딸들도 챙겨줘야겠지만 올해는 영수네를 좀 더 많이 챙겨줘야겠어.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바쁘게 재료를 손질하며 아들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을 점검했고 배추를 꺼내며 물기를 빼는 중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득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왔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젖은 손을 급히 닦으며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머, 왔구나. 너희 아침은 먹고 왔니? 이리 들어와. 할 일이 많다. 올해 너희가 이렇게 와줄지 몰랐구나. 엄마, 밥은 집에서 대충 먹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뒀어? 엄청나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배추 절이는 것도 다 하셨어요? 아니야, 아직 할 게 태산이야. 배추 뒤집는 것도 해야 하고, 양념도 버무려야 하고, 통에 담을 준비까지. 그나저나 너희가 오니까 진짜 든든하다. 어머님,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면 몸 상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잖아요. 천천히 하면 언제 다 하니? 김장은 재료가 싱싱할 때 빨리 끝내야 하는 거야. 너희 젊은 애들은 이런 걸 잘 모르지? 자,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엄마,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할 줄은 몰랐어.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면 안 돼요? 뭐, 쉬긴 뭘 쉬어? 배추 뒤집는 것만이라도 빨리 해야지. 양념도 만들어야 하고 어서 움직여라. 일을 빨리 시작해야 오늘 안에 끝나지.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으로 둘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어요. 아마도 김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몰랐던 거겠죠. 며느리는 잠시 후 부엌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느긋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김장하다 보면 손에 양념 묻고 그런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건 잘 못해서. 처음엔 다 그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안 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자, 배추를 이렇게 뒤집는 거야. 해봐라. 엄마,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이거 언제 다 하냐? 오늘 하루 다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잖니. 배추는 너희가 뒤집고 나는 양념 준비할 테니 어서 서둘러라. 정신없이 잠시 양념을 만들러 부엌으로 간 사이 영수와 혜진이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이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차라리 어머님이 좀 하시고 우리 중간에 핑계대고 잠깐 나가는 게 어때? 그러게. 계속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 그래, 잠깐 나갔다 오자. 어차피 엄마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잖아. 저는 아들 내외에 이런 대화를 알 리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힘들지 않게 일찍 김장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 전부터 시작된 김장 준비로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 부부가 옆에 있어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념을 묻히는 듯했던 아들 내외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태도가 점점 미적지근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어제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거의 못 잤어. 일하긴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이구, 그러니?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라.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니까. 어머님, 저희가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근데 잠깐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오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뭐, 밖에 나가? 이 일을 두고? 엄마, 저희도 에너지를 충전해야 일 잘하지 않겠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30분? 아니면 1시간도 안 걸릴 거야.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커피 마시고 오면 진짜 더 열심히 도울게요. 배추 뒤집는 것도 그렇고 양념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커피만 마시고 얼른 와라. 너희 없으면 나 혼자 다 못한다. 빨리 와야 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와 아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피곤하다며 잠깐 나갔다가 오겠다는 아들 내외의 말에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들었지만 금방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배추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손은 점점 느려지고 허리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진통제를 다시 먹고 양념을 버무리던 중 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 벌써 2시간이나 지났네. 커피 마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러다 배추가 다 퍼지겠다. 아들 내외가 언제 오는 건지 걱정이 되면서도 배추가 퍼지면 안 되니 계속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양념통을 들어주기를 원했지만 아들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이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며 간신히 배추 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점심이 지나고 오후로 접어들었어요. 잠시 커피 마시러 가겠다고 나갔던 아들 내외는 그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설마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겠다던 애들이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네. 뭐가 문제야? 아니, 나보고 혼자 다 하라는 거야?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통에 넣으며 허리를 한 번 더 펴려는 찰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수야? 어디야? 왜 아직도 안 와? 너희가 커피만 마시고 금방 온다며.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엄마, 미안해. 커피 마시다가 우연히 근처를 둘러봤는데 여기 경치가 엄청 좋더라고. 혜진이도 피곤하다 해서 차로 좀 드라이브하고 있어. 뭐? 드라이브? 내가 지금 혼자 배추를 뒤집고 속 넣고 손은 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너희는 뭐가 좋아서 드라이브냐? 어머님, 저희도 잠깐 힐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즘 바빠서 둘 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혜진아, 그러면 애초에 김장하러 온다고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니? 너희 덕분에 오늘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엄마, 우리가 저녁에는 들어갈 거야. 배추 뒤집는 건 엄마가 좀 미리 해놓고 나중에 양념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혼자 다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거야. 너희가 도와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리고 너희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배추가 다 퍼지는데.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녁에 들어가서 김장 김치 항아리랑 김치통에 담아드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됐어. 너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희 없다고 김장을 못했겠냐? 다만 내 마음은 너희가 모를 거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와라. 엄마, 알았어. 그렇게 화내지 마. 우리 곧 들어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가 온다는 말에 배추 양만 더 많이 해서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기에 손을 다시 움직이며 배추를 뒤집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저녁까지 혼자서 고생을 하고 나니 김장이 마무리됐고 그 시각에 맞춰서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왔니? 잘 놀다 왔니? 덕분에 나 혼자서 다 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손은 얼었는데 너희는 참 좋았겠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드라이브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김장은 거의 다 끝내신 거죠?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나중에 맛있게 먹을게. 대신 뭐 도와줄 거 없어? 우와, 이번에는 진짜 많이 했네. 맛있어 보인다. 엄마, 이거 항아리랑 김치통에 담는 거는 내가 도와줄게. 알았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나는 저녁도 안 먹을란다. 너희들도 저기 빈방 들어가서 쉬어라. 다음 날이 됐어요. 며칠째 무리한 탓과 김장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힘을 내서 병원에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무래도 오늘 병원에 좀 가야겠다.
어제 너무 무리했는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도 아파서 젓가락질조차 힘들다. 가서 검사도 좀 하고 수액도 좀 맞고 오마. 엄마, 병원 가는 거야? 김장 좀 했다고 몸이 많이 아파? 그래, 안 되겠다 싶어. 이렇게 아프고도 그냥 참으려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시면 되죠. 요즘엔 그런 건 치료 금방 돼요. 그래, 내가 알아서 다녀올게.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나가서 놀던지. 집에서 밥 챙겨 먹을 거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서 먹으면 된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을 차린 뒤 간단한 검사를 마쳤어요. 김순애 어르신, 지금 손목 관절염이 심각하고 허리에도 디스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무리한 노동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안 하면 김장은 누가 합니까? 이 나이에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죠. 절대 안 됩니다. 이러다가 무리해서 허리를 더 다치시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김장 같은 고된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년부터는 이제 김장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자식들이 도움을 줬으면 벌써 편했겠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들 내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드라이브를 하러 갔나 싶었는데 아들 내외가 묵었던 방에는 짐도 다 빠져 있더군요. 곧장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들아, 영수야, 혜진아? 너희 설마 집으로 간 거니?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고 너희 짐도 다 빠져 있는 것 같던데. 말도 없이 간 거냐? 아, 엄마. 혜진이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길래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갔어. 우리 지금 집이야. 엄마 병원 갔다 왔는데 허리랑 손목이 안 좋아서 큰일 날 수도 있대. 그런데 너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니? 엄마 걱정은 안 하니? 엄마, 그래서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의사 말 잘 듣고 쉬면 되지. 그리고 우리도 좀 쉬어야지. 어제 나도 오랜만에 엄마 집에서 잤더니 잠을 통 못 잤어. 남은 휴가는 그냥 우리 집에서 보낼게.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너희 갈 때 김치는 챙겨갔니? 내가 없을 때 가서 김치도 못 챙겨간 거 아니냐? 엄마, 나랑 혜진이가 항아리에서 알아서 빼갔어. 필요한 만큼 챙겨갔으니까 김치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알았다. 그래도 엄마 병원 갔는데 다녀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가지는 서운하구나. 아무튼 그래, 알았다. 쉬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한숨이 나오더군요. 에휴, 자식도 이제는 남이지 남이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김장만 잔뜩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김장하지 말던가 해야지 안 되겠어. 고단했던 몸 때문에 잠시 잠을 잔 뒤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조금 회복된 것 같아 약을 챙겨 먹고 큰딸과 작은딸에게 보낼 김치를 꺼내기 위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넣어둔 김장 김치 항아리 뚜껑을 연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항아리 가득 채웠던 김장 김치가 한 포기도 보이지 않고 빈 공간만 있었을 뿐이었죠. 이게 뭐야? 김치가 다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여기에 꽉 채웠는데? 놀란 마음에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넣어둔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니 어제 김장한 김치 몇 포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김치통 속의 휑한 모습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영수, 혜진이, 이 못된 것들. 너희들이 내가 없는 사이에 김치를 가져갔구나? 아니, 가져갈 거면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화가 나서 손이 떨리던 저는 곧장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수야, 너희 김치 가져갔니? 항아리에 있던 것도 없고 냉장고에도 몇 포기밖에 안 남았어. 아, 엄마. 혜진이랑 좀 챙겨갔어. 올해 장모님이 손목을 다쳐서 김장을 못한다고 하셨거든. 처제들 챙겨줄 김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김치 좀 넉넉히 챙겨갔어.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너희가 가져간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내가 이 허리로 얼마나 힘들게 담근 건데. 너희 누나들에게 보낼 김치까지 다 가져가면 누나들 김치는 어떡하니?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혜진이 친정에도 좀 보태야 하고, 그리고 김치통에 몇 포기는 놔뒀잖아요. 몇 포기? 그걸로 어쩌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랑 너희 누나들 먹을 김치 챙기려고 담근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하니? 이 몇 포기로 너희 누나들 보낼 수 있을 것 같니?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몸 좀 회복되면 엄마는 또 김장하면 되잖아요. 장모님 손목 아파서 김치 못 담근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튼 이 김치는 내일 혜진이네 친정으로 가져다 드릴 거예요. 알았다. 일단 끊어라. 전화를 끊고 난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식이라고 다 믿었더니 결국 이럴 줄은. 마침 김장김치 한 포기 주기로 약속했던 친구 순이가 제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애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순이야, 이게 말이 되니? 내가 허리도 아픈데 힘들게 담근 김치를 영수랑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 큰딸, 작은딸 주려고 준비한 김치까지 싹 다. 뭐라고? 영수랑 그 며느리가 김치를 다 가져갔다고? 아니, 가져가기 전에 말을 해야지. 그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병원 갔다 온 사이에 몰래 다 가져가 놓고선 전화로 사돈어른 손목이 아파서 김치가 필요했다는 둥 어이없는 소리만 늘어났어. 순애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해야지. 뭐? 며느리 친정? 걔네 친정은 알아서 담그든가 그걸 네 김치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어쩐지 수상하더라. 한 번을 와서 도와주지 않아 놓고서는 갑자기 휴가 냈다고 한 게 내가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어. 내가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 이제는 부탁도 못하겠고 그냥 마음을 다 접어야 하나 싶다. 아니야.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면 네가 아니지. 지금 당장 가서 다시 가져와. 차는 내가 몰고 갈게. 뭐? 지금 가서? 순이야, 그러면 너무 보기 흉하지 않을까? 보기 흉하긴 뭐가 흉해. 누가 잘못했는데. 순애야, 너 혼자 참고 있으니까 계속 너희 아들이랑 며느리가 무시하는 거야. 가서 이건 내 김치고 딸들에게 보낼 거니 다시 가져가겠다고 딱 말하면 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부모한테 이러는 자식은 버릇을 바로 잡아야 돼. 일단 같이 가.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할 말 다 하고 김치통 가지고 내려올 때 전화해. 내가 같이 들어줄 테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무 참고만 살았어. 내 김치는 내가 지켜야지. 가자, 순이야. 그렇지? 지금 가자. 차키 챙길게. 김치 다 찾아오면 속이 좀 풀릴 거야. 할 말 제대로 하고 와서 그때 너희 집 다시 와서 김치 정리하고 시원하게 막걸리나 마시자. 김치 다 가져오고 나면 네가 얼마나 속 시원할지 봐. 고마워, 순이야. 너 아니었으면 그냥 참았을지도 몰라. 이번 기회에 정말로 며느리랑 아들에게 제대로 말해야겠어. 순이의 도움으로 순이 차를 얻어 타고 그렇게 영순의 집 앞까지 갔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 영수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떡해요? 연락 없이 와야 네가 김치에 손 뗀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방문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운데요. 뭐가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운 건 나야. 내가 담근 김치를 몰래 가져갔으니 그게 무슨 도둑질이지? 뭘까?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영수와 며느리는 어이없어하며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냉장고를 왜 뒤져요? 내 김치통 찾아서 가져가려는 거다. 내가 허리 아프고 손목 아파가며 담근 김치를 너희가 가져가 놓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있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친정에도 김치가 좀 필요해서 잠깐 가져온 건데 뭐 그렇게까지 화내세요? 요즘 세상에 김치 사 먹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요즘 세상에 김치 사 먹으면 되면 너희는 왜 내 김치를 가져갔어? 혜진아, 네 손으로 담가 먹거나 사서 드리던가 하지 왜 내 김치를 몰래 가져가? 네 친정은 네가 챙겨야지. 내가 힘들게 담근 김치까지 가져다 바쳐야 하니?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요? 그냥 조금 가져간 건데. 조금? 조금이야? 큰딸, 작은딸 주려고 준비했던 김치까지 싹 다 가져갔으면서 그게 조금이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 무시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억울하네요.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해년마다 그랬던 것도 아닌데 너무하시네요. 너희 사정은 모르겠고 이제 더는 너희 줄 김장 안 한다. 내 허리랑 손목은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 친척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김치 싹 가져간 얘기 다 할 거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챙겨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제부터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잘 살 테니 너희들도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순이는 제가 김치통을 들고 문을 열자 하나씩 차에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곧장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저는 제 얼굴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친척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면서 아들내외가 했던 행동들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저는 더는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딸들은 제가 디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는 김장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이맘때가 되면 저는 마음 가볍게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왜 그리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없는 아들 내외가 뻔뻔하게 김치를 도둑질 해갔던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